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인생건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줄였는데 왜 혈당은 그대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거 걱정은 필요 없으십니다. 약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당뇨 관리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30일만 같이 해봐요. 숫자보다 몸이 먼저 변합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더욱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밥도 줄이고 단 것도 끊었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는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한 악기만 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않죠.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이 혈관을 상하게 하죠.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매일 혈관을 단련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를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의 변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 혈당이 같더라도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혈당의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혈관 내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발점이 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건강해야 영양소와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제대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이 고속도로에 포트홀을 만들고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심장, 신장, 눈,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물 한 잔 5분 움직임의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리고 식사 전후로 집안 5분 걷기. 거실 한 바퀴 복도 왕복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운동기구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에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낸 상태입니다. 이때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혈당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혈액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분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 걸어가기, 화장실 다녀오기, 베란다에서 스트레칭하기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5분 걷기는 마법과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10-15분 사이에 5분만 걸어도 이 급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즉시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바로 앉아서 TV를 볼 때와 5분간 집안을 걸어 다닐 때의 혈당 변화가 확연히 다릅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차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밥상 위 하얀색을 줄이고 색깔을 늘리기. 흰 쌀, 흰 빵, 흰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대신 현미, 보리, 채소, 베리류로 밥상을 채워보세요. 간단한 팁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기억하세요. 밥상은 무채색이 아니라 색색의 팔레트입니다.
하얀색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제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쌀에서 겨층을 벗겨내고 밀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사탕수수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와 섬유질이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탄수화물, 즉 당분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반면 색깔이 있는 음식들은 어떨까요? 현미의 갈색은 겨층에 포함된 비타민 B와 섬유질의 색깔입니다. 브로콜리의 진한 초록색은 클로로필과 각종 파이토케미컬의 색깔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색깔입니다. 이런 색소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색깔 있는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마치 혈관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식단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처음엔 흰 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보세요. 점차 비율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55 또는 37까지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 됩니다. 맛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식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잼 대신 아보카도나 견과류, 버터를 발라보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인공감미료보다는 베리류나 바나나 같은 자연 단맛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김치나 샐러드부터 한 젓가락 드시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자리 잡아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같은 메뉴여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급격한 상승을 완충합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위장에 섬유질의 망이 형성됩니다. 이 망은 마치 체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조절합니다. 특히 물에 용해되는 수용성 섬유질은 젤 형태로 변해서 위장 내용물의 이동을 늦춥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장에서 소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위장의 운동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또한 단백질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에 의한 인슐린 분비는 혈당이 높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미 위장에 있던 섬유질과 단백질이 완충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고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의 급상승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상위에 김치나 샐러드부터 한 젓가락, 그 다음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과 과일을 소량. 순서만 지켜도 같은 밥이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구체적인 한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백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밥부터 떠서 불고기와 함께 먹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세요. 첫 번째로 김치와 시금치나물을 드세요. 김치의 유산균과 섬유질, 시금치의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이 위장을 준비시킵니다. 매운맛이나 신맛이 식욕을 돋우면서도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로 불고기와 된장찌개에 두부를 먹습니다. 고기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포만감을 만들어주고
된장의 발효 성분이 소화를 돕습니다. 이때 된장찌개의 국물은 적당히 마시되 감자나 양파 같은 채소 위주로 건더기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이미 포만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밥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억지로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적당한 양을 요구합니다. 중식이나 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에서는 야채 볶음이나 냉채부터 그 다음 탕수육이나 짜장면에 고기, 마지막에 면이나 밥. 일식에서는 미소시루에 미역이나 두부부터 그 다음 사시미나 테리야키, 마지막에 초밥이나 우동.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아침과 저녁 혈당을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이 기록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면 습관은 자동으로 굳어집니다. 나의 하루를 혈당 일기로 디자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혈당 측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고통도 있고 측정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 일기는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혈당 일기를 쓸 때는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스트레스는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등등. 이런 기록들이 모이면 자신만의 혈당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아침 혈당 140, 전날 야식으로 라면 먹음,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봄이라고 적어두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 아침 혈당 110, 전날 저녁 7시, 식사 후 30분 산책, 11시 취침이라고 적어두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습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혈당 일기는 자책의 도구가 아닙니다. 학습의 도구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정리합니다. 1. 아침 물 한 잔 5분 움직임. 2. 흰 음식 줄이고 색깔 있는 음식 늘리기. 3.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덤으로 혈당 일기 쓰기. 왜 하필 30일일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평균 21-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0일은 이 과정의 중간 지점으로 초기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주는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셔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채소부터 먹어야지 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가끔씩 깜빡하기도 하지만 전날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뭔가 빠뜨렸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뇌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물컵을 찾고 식사할 때 자동으로 채소부터 손이 갑니다. 이때부터는 혈당 변화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성취감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30일 동안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더욱 신경 써서 물을 마시고 움직이세요. 여행에서 백미밥을 먹었다면 그날 저녁에는 채소를 더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진짜 습관 설계입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실패했으니까 이번 주는 망쳤어.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자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신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세 가지 습관을 설명하고 함께 실천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아침에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5분간 걸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물 마시기, 거실 열바퀴 걷기 챌린지 같은 것들 말이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흰쌀에 현미를 섞는 것,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올리는 것,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이런 변화들이 당뇨 환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한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물, 채소, 약간의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식비가 절약됩니다. 채소를 늘리면 고기나 가공식품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이것도 경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비와 약값의 전략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합병증의 위험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30일간의 작은 투자가 평생의 건강을 만드는 투자인 셈입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연속 30일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설계합니다.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절망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되나,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당뇨는 절망할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열쇠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매번 의지력에 의존해서 오늘은 운동해야지, 오늘은 채소를 먼저 먹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의 패턴 자체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컵이 눈에 들어오도록 전날 밤에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식탁에 앉으면 채소 반찬이 제일 먼저 보이도록 배치하세요. 밥그릇은 작은 것으로 바꾸고 채소 그릇은 큰 것으로 바꾸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30일을 지나면서 이런 변화들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이 적어집니다. 밤에 더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당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의 변화가 더 실감나는 지표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몸의 느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활기차고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는 참는 병이 아니라 설계하는 병입니다. 오늘의 작은 설계가 내일의 안정된 혈당을 만듭니다. 지금 물 한 잔부터 시작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